카톡 하나 확인하는데 걸리는 시간 딱 10초입니다. 그런데 그 10초가 여러분에게서 23분을 훔쳐간다면 믿으시겠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어떤 사람은 같은 1시간에 3배를 남기고 왜 나는 2시간을 앉아도 머리가 텅 비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같은 도서관, 같은 책, 같은 1시간입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3배를 흡수하고 한 사람은 책장을 덮는 순간 머리가 하얘집니다. 재능도, IQ도, 심지어 노력의 양도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차이 때문인데 이걸 알고 나면 지금까지 나는 왜 이렇게 집중력이 약할까 자책해온 게 억울해지실 거예요. 심리학은 이 차이를 주의 잔여물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요. 카톡 하나 확인하고 책으로 돌아와도 마음 한켠은 아직 그 대화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 잔상이 쌓일수록 같은 1시간이라도 실제로 흡수되는 양은 조용히 새어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이 구멍을 막는 데는 타고난 집중력도 대단한 의지도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게 뭔지, 그리고 오늘 밤부터 어떻게 같은 시간에 3배를 남길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 도서관으로 가볼게요. A는 분명 자리를 오래 지켰습니다. 엉덩이가 무겁다는 소리도 자주 듣는 사람이에요. 아침 9시에 앉아서 밤 10시에 일어나는 소위 열심히 사는 사람. 그런데 그 하루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카톡 한번 확인하고, 인스타 한번 넘기고, 문득 떠오른 딴 생각 한번, 그리고 유튜브 알림 한번. 그렇게 1시간이 지나고 책장을 덮으니 머리에 남은 건 흐릿한 몇 줄 뿐입니다. 분명 봤는데 왜 하나도 기억이 안 나지? 이 말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옆자리 B는 어땠을까요? 똑같은 1시간, 똑같은 분량을 봤는데 핵심을 착착 정리하고 심지어 그 내용을 남에게 설명까지 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이 책상에 앉은 시간은 똑같이 60분. 그런데 머리에 남은 양은 3배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시험장에서, 회의실에서 결국 이 3배가 두 사람의 결과를 가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2시간을 꼬박 앉아 있었는데 정작 뭘 봤는지 기억이 흐릿한 거예요. 대놓고 딴짓을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남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정확히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을 하나 깨야 합니다. 이 차이가 A의 머리가 나빠서 생긴 걸까요? 아닙니다. 의지가 약해서? 그것도 아니에요. 시간이 부족해서? 시간은 둘 다 똑같이 1시간이었습니다. 머리도, 의지도, 시간도 범인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요. 흡수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같은 양의 물을 부어도 한 독은 가득 차고 한 독은 바닥으로 다 새어버려요. 부은 물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바닥에 난 새는 구멍이 문제인 거죠. A와 B의 차이도 딱 이겁니다. 얼마나 오래 부었느냐가 아니라 붓는 동안 몇 번이나 샜느냐. 그러니 이 차이를 만든 범인은 두 사람의 머리가 아니라 1시간 동안 각자가 몇 번 새어 나갔는가에 있어요. 그리고 심리학은 이 구멍의 정체에 이름까지 붙여뒀습니다. 주의 잔여물. 이게 뭔지 알고 나면 지금까지 집중력만 탓해온 게 정말 억울해지실 거예요. 주의 잔여물이 뭐지? 카톡 잠깐 본 게 그렇게까지 흡수량을 갉아먹는다고 싶으실 겁니다. 이 현상을 밝혀낸 건 소피 르로이라는 심리학자예요. 핵심은 이렇습니다. 하던 일 A를 멈추고 다른 일 B로 넘어가면 A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 계속 남아서 B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손은 B에 있는데 마음 한켠은 아직 A에 남아있는 상태. 연구가 짚은 조건이 특히 무섭습니다. A가 끝나지 않았을 때, 급하게 옮겨갔을 때 그 잔여물이 가장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던 문단을 다 끝내지도 않고 폰을 집어든 순간 그 문단은 여러분 머릿속에 미완성으로 계속 걸려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앞사람이랑 통화를 끊고 바로 다른 전화를 받아도
앞 통화 내용이 머릿속에 몇 초는 더 맴돌잖아요. 그 맴도는 조각이 지금 통화를 방해하는 겁니다. 카톡도 똑같아요. 한번 확인하고 책으로 돌아와도 그 대화의 잔상이 다음 몇 분 동안 책이 앉을 자리를 대신 차지합니다. 아까 그 답장을 이렇게 할 걸 하는 생각이 페이지 위를 둥둥 떠다니는 거죠. 이걸 하루에 수십 번 반복하면 매끈했던 한 시간이 잘게 부서지고 매 조각마다 앞조각이 새어들어요. 그럼 우리는 왜 이걸 아무렇지 않게 할까요? 동시에 여러 개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뇌는 동시에 못해요. 사실은 초고속으로 하나씩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여러 창을 한 번에 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창을 초고속으로 닫았다, 열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닫는 데마다 로딩 시간, 그러니까 세금이 붙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일을 끝내는 효율이 최대 40%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실험 결과도 있어요. 동시에 해서 빨라지는 게 아니라 왕복마다 세금을 내느라 오히려 느려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한숨 돌리셔도 됩니다. 1시간을 안고도 안 남은 건 당신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 1시간이 수십 조각으로 부서지면서 매 조각이 조용히 샜기 때문입니다. 오래 앉은 게 문제가 아니라 끊긴 채로 앉은 게 문제였던 거예요. 이걸 알고 나면 공부하다 무심코 폰을 뒤집는 그 손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그건 잠깐의 휴식이 아니라 다음 몇 분의 흡수를 미리 꺼내 쓰는 행동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게 하나 있어요. 카톡을 안 봐도 샌다는 겁니다. 심지어 폰을 만지지 않아도요. 그리고 이 구멍은 책상에서만 새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1시간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새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카톡 하나 확인하고 다시 책으로 돌아오면 흐트러진 집중은 언제쯤 원래대로 회복될까요? 5분? 아니면 10분? 심리학자 글로리아 마크가 사람들을 오래 관찰해 봤더니 복잡한 일을 하다 한 번 방해받으면 완전히 집중으로 돌아오는데 평균 23분이 걸렸습니다. 카톡을 본 건 10초였는데 그 대가는 23분이었던 거예요. 하루에 그런 방해가 몇 번이나 있을지 한번 세어보세요. 우리 대부분은 온전한 집중에 도달하기도 전에 다음 알림에 착륙당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쉽게 말하면요, 집중은 비행기 이륙과 같아요. 한 번 뜨는데 시간이 꽤 걸리는데 알림 한 번에 착륙해버리면 다시 이륙하는데 또 20분이 드는 거죠. 활주로만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하루가 끝나는 겁니다. 더 뼈아픈 사실이 있습니다. 그 방해의 절반 가까이는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이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 말을 건 것도 아닌데 무심코 포너 뒤집는 바로 그 손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게 있어요. 폰을 아예 안 봐도 샌다는 겁니다. 한 연구팀이 800명을 모아 실험을 했어요. 스마트폰을 보지도 만지지도 않고 그냥 책상 위에 엎어두기만 했는데도 쓸 수 있는 집중력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유가 소름 돋습니다. 안 보려고 참는 데에도 뇌의 힘이 들어가거든요. 폰이 저기 있다는 것만으로 뇌 한 구석이 계속 곁눈질을 하는 거예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중요한 일을 하는데 폰이 눈앞에 있으면 알림이 안 와도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뇌가 원래 그렇게 반응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알림도 마찬가지예요. 소리가 울렸을 때 확인하지 않고 무시해도 바로 그 순간 실수가 3배 이상 늘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따 확인해야지 라는 생각 하나가 이미 마음을 그쪽으로 데려가 버리거든요. 무시하는 것조차 사실은 무시하느라 집중을 쓰고 있는 셈이에요. 자, 이제 시야를 조금 넓혀볼게요. 이게 책상 앞 공부만의 이야기일까요? 회의를 할 때도,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도, 아이의 눈을 봐줄 때도, 좋아하는 취미를 즐길 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한 시간이 곁에 엎어둔 폰 하나에 조용히 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이 순간에도요. 어쩌면 우리는 무언가에 온전히 빠져본 지가 생각보다 아주 오래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반대로 같은 한 시간에 3배를 흡수하는 사람은 대체 뭘 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몰입에 들어갑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완전히 빠져드는 바로 그 상태요. 이때 흡수 효율이 폭발합니다. 심리학자 칙 센트미아이는 이 상태를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순간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몰입에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너무 쉬우면 지루해서 깨지고 너무 어려우면 불안해서 깨집니다. 딱 살짝 어려운 지점에서만 켜지거든요. 게임이 너무 쉬우면 재미없어서 끄고 너무 어려우면 짜증나서 끄잖아요. 아슬아슬하게 깰만 할 때 몇 시간이 훅 지나가고요. 공부도 일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같은 한 시간에 3배를 남기는 비밀은 타고난 집중력이 아니었어요. 하나는 새는 구멍을 막는 것, 다른 하나는 몰입이라는 엔진을 켜는 것. 이 2가지 관리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둘 다 나이나 재능과는 아무 상관없이 오늘 저녁부터 바꿀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멍을 막고 엔진을 켤까요? 심리학이 찾은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타고난 집중력도 독한 의지도 필요 없어요. 오늘 저녁부터 되는 것만 번호를 붙여 3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구멍 막기. 한 번에 하나. 폰은 눈 밖으로 치우는 겁니다. 앞에서 봤듯이 주위의 잔여물은 과제를 오갈 때, 특히 끝내지 않고 넘어갈 때 가장 커집니다. 그러니 정해진 시간엔 딱 한 가지만, 그것도 완결까지 붙으세요. 문단 하나를 읽기 시작했으면 그 문단이 끝나기 전엔 폰을 들지 않는 겁니다. 카톡창, 메일창은 아예 닫고요. 그리고 폰은 무음이 아니라 다른 방이나 서랍으로 물리적으로 치우셔야 합니다. 그냥 엎어두는 걸론 부족해요. 곁에 있기만 해도 안 보려고 참는데 힘이 드니까요. 딴 생각이 올라오면요. 종이에 한 줄 적어서 나중에 칸에 넣고 지금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 생각을 붙잡으려 애쓰지 말고 그냥 잠깐 맡겨두는 거예요. 5분마다 폰을 뒤집어 확인하는 습관, 그거 1시간을 12조각으로 부수고 매 조각마다 앞조각을 흘리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구멍만 막는다고 3배가 되진 않습니다. 새는 걸 막았으면 이제 엔진을 켜야 하거든요. 두 번째, 엔진 켜기. 살짝 어려운 난이도에 맞추는 겁니다. 몰입은 도전과 실력이 딱 맞물리는 살짝 어려운 지점에서만 켜져요. 너무 쉬우면 지루해서, 너무 어려우면 불안해서 꺼집니다. 그러니 너무 쉬운 건 조금 더 어렵게 만드세요. 제한 시간을 걸거나 방금 읽은 걸 책을 덮고 안 보고 설명해 보는 거죠. 반대로 너무 어려운 건 잘게 쪼개서 지금 깰 만한 크기로 낮추시고요. 그 다음 25분처럼 짧고 선명한 목표 구간을 정해 그 안엔 오직 그것만 두는 겁니다. 시작이 어려우면요, 딱 5분만 규칙을 써보세요. 몰입은 대개 시작하고 몇 분 뒤에 켜지거든요. 이륙만 시켜놓으면 나머지는 알아서 떠오릅니다. 시작하는 힘이 계속하는 힘보다 늘 더 무거운 법이니까요. 그런데 이쯤에서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집중은 했는데 왜 여전히 잘 안 외워지지? 흡수엔 담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세 번째, 흡수량 늘리기. 묶어서 올리고 안 되는 곳만 공략하는 겁니다. 우리 머리가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정보는 서너 덩이뿐이에요. 그래서 잘 흡수하는 사람은 흩어진 걸 의미 덩어리로 묶어서 올립니다. 쉽게 말하면요, 전화번호 11자리를 낱개로 외우면 힘든데 3덩이로 묶으면 쉽잖아요. 그거예요. 낱개의 정보를 이야기로, 범주로 엮으면 머리에 훨씬 가볍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실력은 시간의 양이 아니라 질에서 갈립니다. 흔히 하는 일만 시간이요, 사실 대중화되면서 왜곡된 얘기예요. 그 연구를 한 학자 본인이 직접 반박했습니다. 중요한 건 시간의 양이 아니라 연습의 질이라고요. 같은 1시간을 연습해도
되는 것만 편하게 반복하는 사람과 안 되는 지점만 집요하게 파고드는 사람의 실력 곡선은 완전히 갈립니다. 그러니 배운 걸 내 말로 요약하거나 남에게 설명해 보세요. 그냥 눈으로 훑는 수동적인 노출보다 이렇게 능동적으로 처리하는 게 훨씬 오래 남거든요. 마지막으로 틀린 문제와 막힌 지점만 골라 다시 파세요. 아는 걸 또 보는 건 공부가 아니라 위안이니까요. 마음은 편하지만 실력은 그 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 앞엔 갈림길이 있어요. 폰을 곁에 두고 1시간을 12조각으로 부수면 흡수는 세고, 폰을 서랍에 넣고 한 가지에만 붙으면 같은 1시간이 3배로 남습니다. 더 오래 하는 게 아니라 딱 그 하나만 바꾸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구멍 막기와 엔진 켜기를 기억하고 마지막으로 한 장면만 더 떠올려 볼게요. 자, 다시 그 도서관입니다. 같은 책상, 같은 책, 그리고 째깍째깍 흘러가는 같은 1시간. 그런데 오늘 밤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은 A도 B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에요. 이제 아실 겁니다. 그동안 그렇게 오래 앉아 있어도 손에 남는 게 없었던 건 여러분 머리가 나빠서도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었어요. 그 1시간이 나도 모르는 사이 수십 조각으로 부서지면서 조각마다 앞의 것을 조용히 흘려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책은 이제 그만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구멍 하나만 막고 엔진 하나만 켜면 되니까요. 어쩌면 정말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앉아있느냐가 아닙니다. 같은 물을 부어도 새지 않는 그릇에 담긴 1시간은 3배로 깊어져지거든요. 시간은 길이가 아니라 농도. 우리는 하루를 25시간으로 늘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하루의 밀도는 오늘 밤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1시간을 몇 조각으로 부수지 않고 한 덩어리로 온전히 지켜낸다면 그 1시간은 흩어져 버린 3시간보다 더 많은 걸 남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켜낸 시간들이 하나씩 쌓여서 1년 뒤 완전히 다른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을 만들 거고요. 그래서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오늘 밤 서랍에 넣을 폰 하나와 그 1시간 동안 붙들 딱 하나의 일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 한 줄이 오늘의 1시간을 3배로 바꿔놓을 겁니다. 그리고 흘려보내던 시간을 하나씩 되찾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해 두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이상하지 않으세요? 똑같이 일하고 공부했는데 저녁이 되면 유독 한 사람만 멀쩡한 거. 흡수의 밀도 다음엔 지치지 않는 에너지의 밀도가 기다리고 있어요. 같은 일을 해도 저녁까지 안 지치는 비밀, 다음에 풀어드리겠습니다. 혹시 1시간이 아니라 하루 자체를 3배로 늘리는 법이 궁금하시다면 심리학이 찾은 시간의 밀도 영상을 이어서 보세요. 오늘 밤 여러분의 1시간이 부디 새지 않기를 바랄게요.